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재혼을 하고 난 뒤 시어머니를 쫓아낸 일이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순박하고 착한 남편을 이용하는 시모. 그 못된 여자를 아픈 몸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처지로 만든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언니,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꼬막집 가게 사장님 말이야. 딱 한 번만 만나보는 거 어때? 사람이 너무 좋고 착하고 순박하기까지 해서 보는 내가 좀 인연 맺어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좋은 남자면 네가 만나지 왜 날 소개해 주는데? 난 이미 남자친구 있는데 무슨 소리야. 와, 동생한테 진짜 관심 없구나? 나 몸 안 좋아져서 쉬고 있는 거 알면서 그러냐? 정말 관심이 있었으면 좋은 남자 소개해 준다고 할 때 냉큼 받았겠지? 그러니까 고깃집 일 오래 해서 탄내 맞고 그런 거 해롭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암만 집안 빚 갚는다고 해도 그렇지. 몸을 다 상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형부랑 괜히 이혼은 해가지고. 엄마나 아빠나 너까지 다 이혼하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인간을 참고 견디니? 바람 피워놓고 뻔뻔하게 위자료로 때우겠다는 그 인간 생각하면 앞으로 평생 남자 만나는 건 힘들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몸 적당히 돌보다가 식당 일하면서 늙어 죽는 거지.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정신 차려, 언니. 이제 창창한 30대에 이혼 경력 한 번 있는 게 뭐 대수라고. 그리고 사장님, 정말 좋은 사람이라니까? 얼굴도 좋고, 품성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야. 꼬막은 또 얼마나 잘 만드시는데, 장사를 길게 못해서 그렇지, 이게 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맛집이라니깐? 그런 사람이면 주변에서 내버려 두질 않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사정을 들어보라는 거 아냐. 우리 사장님, 아직 결혼한 경력 없으시고, 언니랑 나이도 동갑이야. 그런데 아픈 엄마 돌보는 것 때문에 일을 거의 일주일에 2, 3일은 쉬는 상황이거든. 2, 3일을 쉬면서 음식점이 유지가 되니? 그러니까 또 그런 중에도 힘든 일은 손수 도맡아 다 하시고 융통성은 없으셔서 냉동 꼬막 말고 항상 싱싱한 걸로 요리를 하시거든. 솔직히 그 시모 될 사람 나이도 있는 편이라고 하니까 속된 말로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잖아. 언니도 미래 생각해서 좋은 사람 잡아놔야지. 이건 무조건 대박 칠 수밖에 없는 저평가된 우량주 그 자체라니까? 됐어. 당장 내가 아픈 사람인데 무슨 간병을 하겠어. 그리고 솔직히 그런 생각으로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좀 속물적인 멘트 한 건 잊어버리고, 사장님, 제발 딱 한 번만 만나봐. 내 일생일대 소원이야. 응? 동생의 간절한 애원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만나보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 날짜가 되었는데 이런 인연이 세상에 또 있나 싶더라고요. 동생의 권유로 만나 보기로 한 꼬막집 사장이 고등학교 때의 동창이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짝사랑을 했었던 사람이라 정말 신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세상 참 좁다. 어떻게 너를 여기서 또 다 보냐? 그러게, 10년이 넘도록 못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다. 너 고등학교 때 축구부 에이스였을 때 반 애들한테 인기 좀 있었던 건 기억하지? 공차던 애가 꼬막집 사장님이라니까 진짜 신기하네. 축구하다가 십자인대랑 발목을 크게 다친 일이 있었거든. 그 뒤로 축구는 접었어. 아,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래서 진로를 요리 쪽으로 도중에 틀게 된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꼬막집을 원래 운영하고 있었거든. 어깨너머로 봐왔었던 게 있으니까. 아, 아버님이 돌아가셨구나. 나야 네 사정을 그동안 몰랐으니까. 미안. 처음부터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내가 운동하다가 도중에 접고 군대 간 이후로 쭉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여자랑은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너 좋아하는 연극 얘기할까? 내가 연극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학교 축제 때 연극했었을 때 네가 주인공이었으니까. 난 그런 거 잘 모르는 편인데도 나름 재미있게 봤었거든. 요즘도 연극 같은 거 보고 그래? 요즘은 그냥 드라마 보는 정도지. 예전에 아빠가 사업으로 망하기 전에는 종종 가족끼리도 놀러 갔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빚 다 갚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뭐? 걱정을 왜 해? 나랑 잘해보려고 마음 먹고 소개팅 나온 거 아니었어? 너도 결혼할 상대 필요하다고 해서. 아, 맞아. 그랬었지. 그런데 솔직히 내가 미안해서 이 이야기는 없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아. 네 동생이 하도 부탁을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내 사정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 엄마는 몸 아파서 간병하고 있고 간병인도 가끔씩 쓰고는 있어서 월마다 나가는 가게 임대료 내는 걸로도 빠듯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치는 상황이고 아르바이트도 쓰고 있다 보니 수입은 날마다 줄어들고 있어. 하루에 3시간씩 자는데도 상황이 안 따라주니까 이대로면 그냥 가게고 뭐고 다 접고 원양어선이라도 타야 하나 싶을 정도거든. 그런데 또 그러면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인데 이런 상황 알고 시집와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어떤 여자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어? 재용아, 솔직히 나도 너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니까 좋거든. 이미 한 번 실패한 결혼이라 앞으로 남자 안 만나겠다 생각했었는데, 너라면 왠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러는 건 어떨까? 결혼이니 뭐니 그런 문제 내려놓고 그냥 가끔씩 얼굴 보고 밥이나 먹으면서 서로 안부 정도 묻는 사이로 시작해보는 건? 너 부담 안 되게. 내가 어머님 밥도 차려드리고 간병하는 것도 도와줄게. 각자가 자신이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다 보니 대화 하나며 행동 하나에서도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운동을 했었던 사람인지라 가끔 지나칠 정도로 우직하거나 순박한 면이 있기는 해도 대화 역시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금방 끈끈한 사이가 되었고 결혼까지도 약속할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심호될 사람의 반대 정도였는데요. 네가 앞으로 내 간병이를 도와주겠다고 척 봐도 비리비리한데 그게 가능하겠니? 제가 요리 일을 해서 은근히 손이 야무진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 편찮으실 때마다 돌봐드린 일도 많고요. 내 다리가 허리 디스크 수술한 이후부터 계속 안 좋아져서 절뚝거리기도 하고 일상이 여러모로 불편한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 네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솔직히 별로 믿음이 가질 않는구나.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믿음이 안 간다니. 내 사정, 내 처지 다 알고서도 결혼해주겠다고 한 사람인데. 넌 가만히 있거라. 이런 중차대한 일을 엄마랑 상의도 없이 멋대로 결정하니? 누구 맘대로 결혼 소리란 말이냐. 네 아빠가 만약 안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했었을 거니? 어머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해요. 그래도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볼게요. 가게 일도 돕고 수발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마당에 무슨 어머님 소리니. 이렇게 친근한 척 구는 거 보니까 나 정도면 쉽사리 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본데. 단단히 착각을 했구나. 내가 배움은 짧아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네 수작질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 수작질이라뇨? 보아하니 나 어떻게든 말라죽인 다음에 우리 재용이랑 결혼해서 호의호식할 생각 아니니? 이미 한 번 결혼까지 했었다고 하던데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재용이랑 결혼하겠다는 것도 염치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엄마, 나 정말 이 사람 좋아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엄마한테 소개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건 나를 못 믿는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라고. 아이고, 애를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효자로 소문난 우리 재용이가 벌써부터 이렇게 대든다니? 결혼하고 나면 우리 모자 사이를 또 어떻게 갈라놓을지 모르겠다. 걱정돼서라도 내가 이 결혼은 철저히 반대해야겠구나. 재용이 너 다른 애는 몰라도 절대 얘는 안 된다. 알겠니? 지금 내가 간병인구하고 재활임여약이며 들어갈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결혼이라니 말이나 되는 얘기니? 다 집어치우고 꼬막집 운영하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엄마 좋은 요양시설에 보내줄 생각이나 좀 하거라. 엄마 돌보면서 내가 돈을 모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 제발 현실적으로 얘기를 좀 해.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하라고. 그냥 내가 느낌이 안 좋고 인연이 싫다는데 뭔 말이 맞니? 안 된다고 했으면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때려치우라고. 남편과 저와의 결혼을 지독히도 반대하던 예비 시모. 만약 본인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상부상조할 수 있는 상황임이 분명했음에도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이 의아하기만 했었는데요. 동생을 통해 이야기를 듣게 되니 그 이유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소문이 맞기는 맞나 보다. 소문이 맞다니 무슨 얘기야? 아니, 나도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라서 확실하진 않아. 그런데 언니가 겪은 일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 시모 될 사람이 왜 기를 쓰고 반대하는지 좀 납득이 가서. 왜 꼬막집 운영하시던 사장님 아버지 돌아가셨던 거 얘기했었잖아. 그러고 나서 네 형부한테 가게 물려줬고. 말만 들으면 이미 결혼한 줄 알겠네. 그 수모를 겪고 나서도 여전히 결혼할 생각인 거야? 사람이 착하잖니. 시모야 뭐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화나 있는 나 그 뒤로도 쭉 달래주고 미안하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실망하고 화를 내겠어. 그렇지? 그게 사장님 진짜 좋은 점이라니까? 하려던 얘기나 계속해봐. 사람 궁금하게 왜 말을 하다 말아. 아, 그래. 사장님, 아버님이 꼬막집 물려주시기 전에 사장님 엄마 쪽이랑 사장님이랑 가게 놓고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정확히는 사장님 엄마 쪽이 아픈 몸인데도 가게 물려받겠다고 고집을 부렸었대. 얘기만 들으면 무슨 남남인 것 같네. 아픈 몸으로 꼬막집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안 그래도 가끔씩 가게 와서 오만 꼬장 다 부리고 갈 때가 있는데 너무 성격이며 생긴 것도 딴판이라 가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저거 100% 계모라서 그런 거라고. 사장님, 입으로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오랫동안 일해왔었던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신뢰해도 되지 않겠어? 알겠어. 그런데 결혼을 반대하는 거랑은 또 무슨 상관인데? 언니, 전 남편. 아니, 그 쓰레기 같은 놈을 겪어보고도 이기적인 사람들 사고회로가 그렇게 파악이 안 가? 뻔하잖아. 언니랑 결혼하게 되면 본인이 찬밥 신세 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막말로 사장님, 아버님이 연결고리인데 그게 끊어진 마당이면 남이나 다름없는 거 아냐? 그래도 지금이야 봉양을 받고 있다지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더군다나 결혼까지 하고 나중에 애라도 생기면 더더욱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닿았으면 결혼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겠다 싶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식이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가게 운영하느라 그 고생을 하고 있고 간병비며 간병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사람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니?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언니 같은 사람은 소수인 거고. 계모도 친모처럼 간병하며 모시는 형부 정도는 아주 특이한 거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되지 않은 얘기였지만 동생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를 대하면서 느껴지는 노골적인 저기를 달리 설명할 수 있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될 사람에게 물어보니 이제까지도 연애의 회방을 놓아왔다며 순순히 계모인 사실까지도 수긍을 하더군요. 저와 결혼을 하고 싶지만 계모의 반대가 심한 데다 그런 사람을 감당하게 하자니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덕분에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재용아. 이런 내 사정 알면서도 하는 얘기야? 형편 좋을 때는 같이 하려다가 힘들다 싶으면 져버리는 건 사람으로서 할 짓 아니잖아. 더군다나 네 사정 완전히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어머님 문제야 내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면 될 문제겠지. 우리가 본인한테 열심히 하려는 모습 보여주면 버림받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사라질 테고.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미안하고 고맙네. 앞으로 정말 너한테 잘할게.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뭐. 참. 결혼식도 그냥 없이 서로 세간살이만 합치는 쪽으로 하자. 뭐? 아니,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지. 네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데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재용이 너만 괜찮다면 난 정말 안 해도 괜찮아. 나야 뭐 두 번째로 하는 거니까 사실 안 해도 상관없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결혼식 비용이며 이래저래 돈 나갈 거 걱정 때문에 결혼 반대한다는 콜록콜록. 어머님도 납득하시겠지? 병원에는 가봤어? 진짜 폐 쪽에 문제 있는 건 아니지? 검사 받아 보니까 나도 몸이 좀 약한 편이기도 하고 부모님부터가 기관지가 안 좋으시기도 해서 그런 거야. 챙겨 먹는 것도 대충 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식당일 그만두면 건강도 더 회복되겠지? 결국 남편과 저는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로 맺어진 부부 사이가 되었는데요. 신혼집 대신 시모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원래 하고 있었던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시모의 간병은 물론 집안일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생각했었던 것보다 몸이 그렇게까지 고달프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드는 것은 시모의 말로 인한 핍박이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였어요. 너는 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니? 가게 일은 안 하고 이 시모 말라 죽이려고 감시하자는 거냐? 어머님이 필요하신 수발 들어드리려 그러는 거죠. 그이야 가게 일로 바쁘니까 아쉽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머님. 제가 금방 적응해서 불편함 없도록 해드릴게요. 콜록콜록. 네가 지금 이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불쾌하기까지 하다. 생각을 해보거라. 아픈 환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게 둘이어서야 되겠니? 너 계속 기침하면서 감기 기운 이 시모한테 옮기려는 수작질을 내가 참아주란 말이냐? 제가 몸이 좀 많이 허약한 편이라서. 그래도 아픈 사람 마음은 똑같은 아픔 있는 사람이 잘 안다잖아요. 병 종류야 다르지만 어머님 불편하신 거 10분 이해하고 있는 제가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어요? 이제 인정해 주세요, 어머님. 일 없다. 재용이랑 당장 이혼하기 전까지 너를 내가 사람 취급할 일은 앞으로도 영영 없을 줄 알 거라. 뻔히 재산 노리고 들어온 게 훤히 보이는데 어디서 어머님 하면서 수작질이냐 수작질은? 솔직히 그의 재산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이 모은 것도 없고 그동안 어머님 간병비로 다 나갔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재산을 노리고 시집을 왔겠어요. 지금 나를 탓하는 거니? 이 시험이 기강을 잡으려 드는 거냐?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말 조심해라, 말 조심.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억울하게 사람을 몰아가시니까 드리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그이랑 잘해보고 싶고 어머님이랑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결혼한 거예요. 제 뜻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 갑갑하시면 가끔씩은 제가 자리 비우든지 할게요. 이럽다. 내가 이 집을 비우는 게 차라리 맞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꼴 보기 싫은 쪽이 그냥 자리 뜨는 수밖에 없지 않겠냔 말이다. 내가 아프니 재용이한테 받은 간병 비용이나 내놓아 보거라. 그거 지금 나중에 어머님이 원하시는 좋은 요양병원 보내드리려고 모으는 중이라서요. 그래도 제가 간병인 못지않게 열심히 할 거니까 어머님도 많이 알려주세요. 돈을 내놓으라니까 왜 자꾸 딴소리니. 재용이한테 전화를 해서 내놓으라고 하든지 아님 네가 알아서 장만을 해오든지 하라는 얘기다. 애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이러니까 이혼을 당하지. 콜록콜록. 어머님, 건강에 안 좋으니 너무 열내지 마세요. 그리고 폭언은 좀 적당히 해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저도 참는 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 이 시모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구나. 미안한데 나도 너 같은 지병 있는 며느리 필요 없다. 이 집안에서 썩 꺼지거라. 어머님, 간병 비용 넉넉하게 남편한테 받아서 풍족하게 써오신 건 알겠는데 결국 그 돈 다 어머님 건강 위해서 쓰일 비용이잖아요. 그러니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이러실수록 제가 드는 생각은 그동안 재활 비용이며 간병 비용이며 명목상으로 남편한테 받아서 다른 데 쓰셨나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그럼 돈을 빼돌리기라도 했단 얘기니. 동생한테 들어보니까 남편 없을 때 가게도 종종 방문하셔서 밥도 편하게 먹었다면서요. 허리 다치고 다리도 안 좋으신 분이 그렇게 자주 돌아다니기 쉽지 않을 텐데 친구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나가시는 모습도 그간 자주 보이셨고요. 내가 그러질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다. 살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됐다. 네 간병 따위 필요 없으니까 내가 꺼지마. 오늘 당장에라도 짐을 싸야겠구나. 결혼까지 한마당에도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고 수발을 거부하는 시모는 가뜩이나 없는 형편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거주지를 장만했습니다. 제가 시모를 맡으면서 아끼게 된 간병 비용은 다시금 지출 항목에 포함이 되었고 월세까지 더해지니 남편이 하루하루 말라가는 게 눈이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간 남편에게 들었던 것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느낄 정도로 시모는 건강하고 정정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남편에게 간병 비용이랍시고 받아서 엄한데 써왔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부터 그러질 못하게 되자 심통을 부리고 다시금 집을 나간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시모가 재활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병원이 어딘지 나를 잡아 몰래 따라가 보았고 재활치료를 받는 게 아닌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시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져봤자 발뺌을 할 게 뻔했기에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시모가 나갈 때마다 추적해봤더니 스크린 골프장도 모자라 비싼 레스토랑에 도박판까지 전전하는 식으로 아주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더군요. 어머님이 그동안 우리 속여왔었던 증거야. 재활병원 잘 다니고 있냐니까 얼버무리신 이유가 이거였고. 세상에. 엄마 그럼 지금 나한테 받은 돈으로 도박판까지 간 거야? 재활 치료한다고 한 달에 용돈 제외하고도 100만 원 넘게 받아가고 있었는데. 그럼 이때까지 날 기만해 왔다고? 네가 큰 충격받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꼭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어. 골프며 도박장 드나드는 행동거지를 보니까 한두 번 이러신 게 아닌 모양이더라.
아니, 솔직히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던 얘기야. 나도 사람 좋다 소리 듣고 있지만 나 이용하려는 사람도 눈치채지 못할 바보는 아니니까. 단지 아빠가 엄마 꼭 지켜주고 돌봐주라고 유언을 남기신 것 때문에 그 말 하나 붙들며 살아왔는데 너무 배신이다, 이건. 어떻게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동안 어머님이 너한테 뭐 수상하게 여길 만한 말 같은 걸 또 했다고? 오래전부터 나한테 생명보험 같은 걸 잔뜩 들게 했었거든. 본인도 들었다면서 친한 사람이 꼭 들라고 해서 거절하기 힘들다는 말로 어떻게든 가입 권유를 하더라. 나는 그게 정말 우리 미래를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본인 건 은근슬쩍 해약을 했더라고. 따졌더니 본인이 죽길 바라냐면서 노발대발 소리 지르면서 얼버무리기만 하고.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엄마가 이랬던 거 한두 번이 아냐. 그때마다 많이 회의감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진짜 한계인 것 같네. 말은 그렇게 해도 또 매달려오면 어떡할 거야?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지 않아? 이대로 버린다고 하면 맘 편하지도 않을 거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난 희망이 없이 살아왔었거든.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든 엄마든 누가 하나가 죽어버리면 그제야 이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네가 도와주니까 요즘 가게 일도 편해지고 희망이 생기니까 자꾸 나쁜 쪽으로만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무리 계모라도 자식이고 부모 관계인데 그래도 되나 싶고 그냥 내가 엄마를 버리고 싶고 편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이유를 찾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나 연극부였던 건 알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유념해 두고 협조해줘. 저는 남편에게 대략적인 계획의 내용을 알려주고 시모의 본색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나 남편이 시모를 저버린다는 선택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남편 보고 시모가 돈이 필요로 할 때쯤 연락을 받지 말고 가게도 쉬라 얘기를 해두었죠. 예. 재웅이가 왜 전화를 안 받니? 콜록콜록. 저도 그렇고 그이도 그렇고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어머님. 이걸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큰일이에요. 기가 막혀서 설마 너한테 감기 옮은 거니? 너 정말 안 되겠구나.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내 아들 곁에서 꺼져 이 망할 년아. 또 꺼지라고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나도 돈 노리고 결혼해서 어차피 지긋지긋하던 참이었거든? 꺼져줄게. 이 요망한 년,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런데 어떡하지? 남편 중환자실이거든. 얼른 와서 대기 간병해야 할 거야. 이 아줌마야. 뭐, 우리 애가 왜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음식 배달하다가 졸음운전을 했거든. 나도 밤새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있다가 이제야 사정 들었는데 내장 다 박살나서 이제 가망도 없다더라. 2, 3일이면 죽는다던데. 댁 아들은 댁이 죽인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나 원망해봤자 소용없다? 그래, 하하하. 뭐야? 반응이 왜 이래? 설마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도 가게 들려봤다. 애가 가게에도 없고 오토바이까지 안 보이길래 뭔가 했었거든. 그런데 이런 경사가 다 있었구나. 뭐? 경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미쳤어? 지금 당신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응, 알아. 그리고 사망 보험금 덕분에 나는 떼부자 되는 거고. 며느 아가, 네가 들려준 말들 하나같이 다 짜증나고 열받을 뿐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좀 기분이 좋구나. 이 악마 같은 년. 당신 진짜 쓰레기구나? 아들이 죽을 마당이라는데 지금 보험금 얘기를 하는 거야? 어휴, 재웅이가 또 이렇게 가기 전에 이 엄마한테 선물을 다 주고 정말 착한 아들이지 뭐니. 아이고, 내 인생에
또 이렇게 볕들 날이 오는구나. 하하하하. 어휴, 이 미친년. 당신 생각대로 잘 풀릴 것 같지? 정말 실망. 아니, 더 실망할 것도 없다.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날린 내 시간이며 노력이 너무 아깝네. 이게 뭐니? 재웅이 너 살아있는 거니? 어머님이 남편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서프라이즈로 몰래카메라 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 주시니 너무 고맙네요. 재웅아, 이거 다 오해다. 난 사실 네가 살아있을 거라고 당연히 믿었지.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 속을 긁으니까 나도 모르게 헛말들이 튀어나온 것뿐이야. 아, 그러셔? 그동안 나한테 간병 비용이며 재활비며 이것저것 받아 처먹던 건 그것까지도 설마 없던 일로 치려는 건 아니지? 예, 내가 몸이 안 좋은 건 사실이잖니. 그런데 재활 말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했었던 것뿐이야. 어머머, 이 미친 아줌마야. 스크린 골프야 그렇다 쳐도 대체 도박판에서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거야. 넌 닥치지 못해. 재웅아, 전현이 다 꾸민 일이다. 나는 정말 잘못이 없어. 내가 정말 몸 아프고 멀쩡한 곳 하나 없는 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당신 인생은 이제 앞으로 알아서 살아. 예, 나 가족도 하나 없고 불쌍한 처지인 거 모르니 내가 엄마를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욕해. 그게 진짜 엄마라면 그렇겠지. 계모든 친엄마든 상관없이 엄마라고 떳떳하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이면 말이야. 고소를 하든지 때를 쓰든지 마음대로 해봐. 난 앞으로 당신 신경 안 쓰고 집사람한테만 헌신할 테니까. 아이고, 세상에, 저 못된 년 꼬드김에 홀랑 넘어가서 엄마를 버리려 드는 거니? 내가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이 엄마가 정말 진심으로 빌고 있잖니. 어미한테 피눈물 흘리면 니들이 행복할 것 같니? 응, 재웅아. 차라리 고맙다. 그렇지?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주니까 더 버리기 쉽잖아. 맞아. 이제 진짜 미련 없을 것 같아. 재웅아, 내가 네 엄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던 시모는 결국 남편과 제게서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저를 인정했더라면 착한 남편에게서 평생 부양받으며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의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 파멸을 맞이하고 말았죠. 나중에 듣자 하니 걷는 것은 물론 대소변 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정도로 허리며 다리가 완전히 상태가 악화되었다더군요. 하지만 아픈 몸으로 재활은커녕 놀러만 다닌 것으로 인한 자업자득인지라 불쌍하기는커녕 고소하기만 하네요. 시모를 내쫓아낸 이후로 저는 남편과 최근에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했었던 결혼이지만 시모라는 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어 앞으로는 가게 운영은 물론 가정까지도 화목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 아까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꺼져 있던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니? 슬슬 저녁 준비해야 될 시간이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거래처와의 회의가 길어졌어요. 이제 곧 집에 도착해요. 또 회의니? 죄송해요. 제가 그래도 관리직인 입장이라서요. 고작 고졸인 주제에 왜 그리 잘난 척을 하니? 잘난 척한 게 아닌데요. 애초에 고졸한테 관리직을 시켜주는 회사도 참 이상하다, 야. 네가 그래서 밥조차 제대로 못하는 주부인 거야. 밥은 미리 해놔서 괜찮아요. 미리 해놨다고? 너 덩우한테 미리 해놓은 찬밥이나 먹이고 있었니? 서로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호 씨가 먼저 귀가하는 날에는 오히려 동호 씨가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네? 제가 뭔가 실수라도 했나요? 하늘 같은 남편을 그렇게 소홀히 대하다니 대체 그게 뭐야? 소홀하다니요?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아무리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라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요. 이미 동호가 밥을 하게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틀려 먹었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기도 하고 동호 씨도 혼자서 가사를 다 한다는 건 힘들다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분담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가사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동호 씨는 본인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뭐라고?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주방에 가보지도 않았던 애가 그런다고? 자취를 시작한 이후로 혼자 만들어 먹으면서 요리에 취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일에 심취한 척 집안일을 대충대충 하는 너를 생각해서 그냥 하는 말인 거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맞다니까 그러네. 애초에 나도 결혼한 이후로 동호가 태어날 때까지 3년 동안은 일했었어. 이래봬도 항상 영업 실적도 탑이었다고. 그런데도 나는 남편한테 집안일은 하나도 안 시키고 내가 다 해왔다고. 밥도 매 끼니마다 꼬박꼬박 챙겨줬고 남편 도시락까지 다 쌌어. 물론 동호를 임신한 이후로는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서 퇴사하긴 했지만 내가 퇴직할 때 중요한 인재를 잃었다면서 회사에서 엄청 붙잡고 그랬어. 네, 그건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한다고 생색내려면 나처럼 일이든 집안일이든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해라. 저는 생색내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태도에서 뻔뻔하게 나오잖아. 그런가요? 하여튼 너는 예전에 나를 좀 본받으렴.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일 때려치우고. 하가야, 드디어 내가 하는 말을 듣기로 마음먹은 거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 그만둔 거지? 네? 하긴 고졸은 네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아니요,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요. 어머? 그럼 왜 요새 계속 낮에도 집에 있는 거니? 거의 한 달 동안 주차장에 차가 계속 있길래 나는 또 당연히 퇴사한 줄 알았지. 회사가 재택근무를 도입했거든요. 재택근무? 아, 집에서도 회사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거? 네, 반년 정도 전에 영업부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는데 이 부서가 회사 내에서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도입해서 저도 그 방침에 따르는 중이에요. 그럼 그 말은 즉 다 죽어가는 부서에 쓸모도 없는 직원들만 모아놓았다는 그런 얘긴가 보네? 네? 영업은 회사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서잖니. 그런 부서에서 쫓겨난 걸 보면 네 인사평가가 얼마나 낮은지를 단번에 알 수 있잖아.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커리어 우먼이라고 생색낼 수준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을 테니까 집에 있는 거면 일보다는 집안일 위주로 움직이렴. 어머님, 왜? 제가 이동한 부서는 사장 직속 부서예요. 뭐? 사장 직속? 저는 영업부에서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뭐? 네가 팀장이라고? 이동하면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승진? 과장? 네. 말도 안 돼. 고졸인 네가 그것도 30대 초반에 그 정도로 빨리 승진을 하다니. 어머님은 제 학력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서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회사가 인정해준 결과가 지금의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부서와는 아무 상관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 방금 제가 일하는 방에 들어오셨죠? 방에 있던 노트북은 어디에 두신 거예요? 왜 그리 호들갑을 떨고 그러니? 당연하죠. 대체 어떻게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들어갔단 친구가 어딨어? 화상회의 중이었던 동료들이 알려줬어요. 어? 화상회의? 마이크를 잠깐 꺼두느라 금방 눈치채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데스크톱으로 화상회의 중이었거든요. 제가 역으로 가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20여 분 동안 작업실에 있던 노트북을 어머님이 가져가신 것을 다들 목격했다고요. 뭐? 분명 저희 집 도어록 번호를 알고 계셨던 거겠죠. 하여튼 노트북은 돌려주세요. 나 아니라니까 그러네. 목격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려주세요. 고작 노트북 한 대 가지고 왜 그러니?
그딴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본인이 커리어 우먼이라고 망상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주제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며느리 교육하는 셈 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노트북부터 압수한 거고. 무슨 말씀이세요? 얼른 돌려주세요. 뭐 돌려주는 거야 문제없지만 이제 쓰지도 못할걸? 네? 쓰지도 못한다뇨? 화가 나서 화면이고 키보드고 다 박살내버렸어. 왜 그러셨어요? 2번 다시 못 쓰게 해놔야 네 그 정신병이 고쳐질까 싶어서 그랬다. 왜? 그 노트북은 회사에서 지급한 거란 말이에요. 뭐? 회사 비품이란 소리야? 그렇다니까요. 어머 얘 좀 봐. 회사 노트북을 함부로 가지고 다니면 어떡하니? 네? 그런 거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네가 책임지고 회사 측에 사과하고 변상을 하든 하렴. 그건 회사 측에서 집에 가져가서 쓰라고 지급한 물건이라니까요. 응? 재택근무라고는 해도 거래처에 방문하는 일도 있고 외근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럴 때 들고 다니면서 쓰라고 재택근무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한 거라고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하셨는지 자각을 좀 하세요. 데이터는 백업해뒀기 때문에 다행히 어떻게든 되겠지만 고장난 컴퓨터는 변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적어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은 하는 기종이니까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중요한 걸 집에다 가져다 놓은 게 잘못이지. 그렇게 남탓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커리어 우먼이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너를 구해주고 좋은 며느리로 바꿔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봐야 통하질 않네요. 선수 교대 좀 할게요. 뭐? 누구랑 교대를 한다는 거야? 아가! 어머니! 저희 며느리가 말했던 선수 교대라는 게 그래 나다. 여기 나와 계셨어요? 이쪽에 사는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어서 오늘 밤에는 손주 며느리네에서 자기로 했다. 방금 전에 윤서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러 와줘서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동이니? 그게 아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이제는 맞벌이도 당연한 세상이 됐고 나나 네가 살았던 시절과는 경우가 많이 다르단다. 지금은 21세기잖아. 그걸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라. 그럼 어머님은 잘 아시나 봐요. 내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부장 자리에 있었던 거 벌써 잊었니? 바뀌어가는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힘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믿고 있다만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 저는 그저 진정한 커리어 우먼이 뭔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어떻게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 진정한 커리어 우먼 말이니? 그럼 뭐 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는 커리어 우먼이었니? 그렇죠.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꽤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래? 영업인데도 계약을 하나도 못 따내서 사무보조 일을 떠맡게 되었는데 심지어 전화 응대도 똑바로 못하고 그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차랑 커피 타오는 게 다여서 어려운 사무일은 후배한테 다 떠넘긴 우리 며느리가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다고? 그런 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도 전업주부가 된 후로도 매 끼니마다 냉동식품에 시장에서 대충 사온 반찬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요리 하나를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어머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네 후배 직원 중에 영이라고 기억나니? 영이요? 그 아이가 내 친구의 딸이거든. 1년 전 정도였나? 대화를 나누다가 너랑 영희가 같은 부서의 선후배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영희가 그 당시 일을 떠올리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 네 욕을 그냥 한 바가지를 하더라. 말도 안 돼. 뭐 대강 그럴 줄 알고는 있었지만 말이야. 네? 냉동식품에 시장에서 파는 반찬 얘기는 이미 동호아범이랑 동호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었거든. 아니 그 이랑 동호라니. 너는 잘 숨겨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둘은 다 알고 있더라.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서 괜히 심기 건드렸다가 피만 볼까 싶어서 조용히 있었다더라고. 즉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아니 커리어 우먼을 논하고 싶으면 윤서처럼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하나라도 따고 나서 하지 그랬니? 어머님 뭐 네 버릇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주변 사람들도 떳떳할 건 없지만
며느리 회사에 민폐를 줘가면서까지 괴롭히는 건 선 넘는 짓이야. 아니, 어머님! 지금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뒤늦게라도 시집살이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자꾸나. 네? 시할머니는 은퇴하신 후로도 항상 세상의 흐름도 읽으시고 전자기기도 좋아하시고 핸드폰 게임까지 즐기실 정도로 젊은 감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자신과는 정반대인 시할머니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지 며느리인 제가 시할머니와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연락을 끝으로 시할머니는 곧바로 시댁으로 가셨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온 실태를 다 폭로하셔서 결국 시아버지까지 시할머니와의 합가를 찬성하시게 됐습니다. 한 달 후부터 같이 사시면서 며느리로서의 교육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노트북 변상을 위해 알바까지 하게 되어 익숙하지 않은 일과 동거 생활에 매일 눈치 보며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